자, 앵그레드를 설치를 했고요. 그쵸? 지금 공구 세팅부터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구 길이를 3축하고 똑같이 일단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릴 탭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터치를 해서 원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R에서 좀 포스트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잠시 뒤에 세팅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알점 복기를 할 때 Z 값으로 올라가요. G17 평면을 이용해서. 근데 두 번째는 G19 평면을 이용해서 X 값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공구는 항상 작업을 마치고 R 값으로 복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파라메타 값에서 5101번에 들어가시면 fxy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디폴트 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바꾸고 사용을 해 주셔야지 x 값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5101번에 맨 끝에 fxy 보이시죠?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 0인데 1로 바꾸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다시피 자, 앵글헤드 세팅까지 다 맞춰놨고요. 사실 오늘 IMR이 없었다면 이 작업 진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버티컬을 호리젠탈로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없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도움 주신 IMR 대표님에게도 진짜 감사를 드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세팅이라든지 실제로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제가 느낀 바로 있으면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R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대표님. 마스터캠 청판 IMR의 권순환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마스터캠 작업에 대한 방식, 저는 캠을 열면은 이걸 공구를 측면에서 작업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G17 평면을 사용하지 않고 G19 평면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네.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보통 마스터캠 이렇게 앵글헤드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제 면이 이제 그 버티칼 방향에서 그 우측면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마스터캠에서도 그 우측면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2D 작업하실 때 탑뷰로 보는 그 작업대로 작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스터캠에서는 저희는 그 우측 평면에 대한 그 포스트를 그 바뀐 축과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 방향으로 포스트 세팅을 알맞게 맞춰드리면 기존 2D 작업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측면, 좌측면, 그리고 탑뷰 이렇게 세 개를 마스터캠 프로그램 안에서 그 3D 형식으로 포스트를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공구 툴 체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스트 상에서는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툴 체인지가 있는 장비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저도 실제로 오늘 작업을 해보니까 측면에서 안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하니까 조금은 어렵지 않고 친숙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오늘 저는 유지보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오늘 오셔서 이렇게 포스트를 간편하게 이제 수정을 해주고 가시는데, 네. 유지보수 기간에는 가능하지만 기간이 아닐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유지보수 기간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유지보수 기간 안에는 저희가 어떤 포스트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수정을 잘 해드리고요. 그
그 유지 보수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셨을 때는 따로 이제 포스트 비용이 따로 지불을 하셔서 하시거나 네. 아니면 유지 보수 계약을 다시 맺어주시거나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대표님 영상을 최근 걸 봤는데 네. 유지 보수 없이 12년간 네. 사용하시는 그런 네. 대표님들이 계신데 네. 그런 대표님들은 이번 기회에도 이렇게 유지 보수를 네. 연장을 하시면 굉장히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다른 업체에서도 마스터캠을 이용해가지고 앵글 헤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 앵그레드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아니면 혹은 기존에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마스터캠을 적용하고 싶으신 고객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납품을 가보면 기존에 앵그레드를 이미 사용을 하고 계세요. 수기로 프로그램을 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 엔지니어하고 작업자분하고 NC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그대로 알맞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면 조금 손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은영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앵그레드 포스트라든지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에 맞는 그리고 이 컨트롤러의 옵션에 맞는 그 포스트를 다 맞춰 가지고요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캠 IMR 대표님의 인터뷰까지 마쳐봤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때 좀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터뷰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작업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도 해봤고, 실제로 탭까지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제품이에요. 긴 브라켓이죠. 이 긴 브라켓의 측면에 탭을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야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폭은 40, 높이는 12mm예요. 여기에다가 M3 탭을 한번 내볼게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냐. 자, 캠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죠? 네, 똑같아요. 자, 40mm, 자, 12mm입니다. 여기에 M3 탭을 내는데 기존에 작업해 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옮길게요. 10mm만큼 옮겨서 여기다 M3 탭을 내겠습니다. 자, 탭을 내기 위해서는 드릴과 탭 작업 프로그램을 써야겠죠? M3 탭 이렇게 했고 잡아주고 그리고 잡아줍니다. 자, 드릴 같은 경우에는 커팅 스피드를 빨리 줄 수가 없어요. 아시죠? 2000 이하의 RPM을 사용하게끔 권장하기 때문에 15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송 속도는 150 정도로 하고, 자, 팩드릴이 들어가 있네요. 자, 팩드릴은 안 해봤는데 잘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mm만큼 깊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는 30번에다가 낄 거예요. 30번. 그리고 툴 체인지는 따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드릴 작업 후에 탭을 또 갈아 끼우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귀찮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스핀들 방향 있잖아요. 역방향을 주셔야 됩니다. M04로 작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회전이 반대로 들어가요. 이게 앵그레드 자체가 90도로 꺾이면서
회전 방향을 베벨 기어가 반대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역방향을 돌려야 정방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탭도 회전수를 한 50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얘도 공구 번호는 30번을 주면 되겠죠. 자, 탭 깊이는 8.5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9가 나왔죠. 여기도 이제 다시 바꿔줄게요. G59. 그리고 절상류도 삭제해주고, G19 평면 보이시죠? G19. 네. 그리고 15, 25, 74. G94. M9. 그리고 G59.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앵그레드 원점을 잡아야겠죠.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 공구가 껴져 있죠. 이게 ER20짜리 콜렛이거든요. 근데 제가 드릴 탭 작업만 할 건데 세트로 살 필요 있나 해가지고 3, 4, 5, 6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크센터를 끼울 콜렛이 없네요, 지금. 그래서 간만에 이 기준봉 터치해가지고 종이로 한번 대충 잡아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구시대적인데 해보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네. 일단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끼웠죠. 끼운 상태에서 이 기준봉을 원점을 가까이 두고 종이로 확인을 하면서 원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모드로 놓고 쭉 내려서, 아주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이가 꼈습니다. 네, 꼈어요. 이 상태에서 좌표값 G59 59의 Y 값을 Y 0점 측정을 해주고, 저 친구가 마이너스 3만큼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mm를 플러스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측정이 됐고, 이제 X 값과 Z 값을 잡으면 되는데, Z 값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Z 값은 소재가 있어야겠죠? 일단 앵그레드를 복귀해주고, 자, 소재는 아까 보여드린 요걸 꽂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브라켓을 대서 밀어주고, 물어줬습니다. 자, 고정이 됐죠? 이제 Z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서 종이를 또 갖다 대고, 자, 살짝 꼈습니다. 자, 이 상태가 Z 값이 잡힌 건데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Z 값에 Z0 그리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만큼 또 내려가야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입력 실행, 이런 값이 나왔네요. 그리고 X 값은 사용할 공구를
세팅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물렸습니다. 살짝 풀어주고,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X 값만 X 0 측정 됐죠? 그럼 X 그리고 Y Z 값을 다 잡았습니다. 자, 드릴을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떨리는데요. 일단은 해봐야 들죠. 그렇죠? 네. 자, 프로그램 넣고 드릴 작업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탭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탭 장착해 놨고요. 탭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배우는데 하루가 다 갔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아무튼 배웠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혼자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G17 평면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G19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세팅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드릴 탭 작업도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수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계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게 앵그레드 포스트예요 하고 들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소재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모르시는 부분이나 뭐 앞으로 앵글 헤드를 쓰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앵글헤드 사용하는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한테는 오늘 드릴 작업과 탭 작업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었으니까 떨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앵글헤드 작업하는구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